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에서만 뭔가 있나? 옆에 항상 교차로 있거나 이러면은 옆에 혹시 들어오는 차 없나? 수시로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중앙선 쪽에 좀 이렇게 벗어나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사고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중앙선 쪽으로 침범하는 차들도 있고 오토바이들도 중앙선 쪽으로 막 앞지르기를 하는 이상한 오토바이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좀 피해 다니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중앙선 쪽에 붙어서 갈 이유는 없다. 웬만하면은 중앙으로 달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사이드에 빠져 있어라. 뭐야 여기 맞아? 길 맞아? 그리고 회전교차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돌고 있는 차들 우선입니다. 돌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고 싶어서 멈춰서 껴준다거나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회전교차로가 정체돼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회전교차로는 돌고 있는 놈 우선이야, 무조건. 진입하려는 놈들이 알아서 눈치껏 껴들어가는 거지, 도는 사람이 멈추거나 속도를 가속하거나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아직 이게 우리나라에서 캠페인이 이게 안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사용법을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우선인지 막 헷갈려하고 막 이러신다 그래요. 경치 좋고 간만에 나오니까 경치 좋네요. 좋아. 스쿠터만이 즐길 수 있는 이 여유. 한손운전 한속운전, 쇼핑 장보고 한손운전 하기 뭐 좋은 건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뒤에 차도 계속 주시합니다. 저는 도로에 정신 나간 놈들을 믿지 않습니다. 미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또는 앞에, 옆에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 옆으로 멍 때리고 나갔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충돌합니다. 또는 자전거랑 충돌할 수도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내가 막혔는데 왼쪽으로 좀 갈까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뒷방 맞습니다. 갓길은 항상 좌우로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절대 잡이 없는 곳이다. 도로는 냉혹한 곳이다. 갈 때 가더라도 확인 이렇게 하고 가라, 안 오는지.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는 항상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사실 도로에서 오래 살아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짐승 같은 눈치,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오래 살아남거나 또는 머리가 정말 좋거나 잔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행동할 때 몇 가지 수를 봐야지만 안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자살행위에 가까워요. 내가 차선을 바꿀 때도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발생되는지를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칼치기 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욕을 먹고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빨리 칼치기를 하면서는 사실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도박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당장 천천히 들어갑니다. 차선 바꿀 때 천천히. 이렇게 정체된 곳에서는 솔직히 안전거리라는 걸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뒤로 안전거리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대신 느리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안전거리가 확보 안 되지만 그만큼 느리게 가면서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느리면은 공간이 얼마 없더라도 충분히 안전거리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딴짓 하시면 안 돼요.
느리게 간다고 해서 앞차가 똑같은 속도로 계속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느리게 간다고 해서 여유 부리면서 가던 대로 난 계속 가고 옆에 뭐 예쁜 아가씨가 있거나 옆에 뭐 오토바이가 있네, 그거 이렇게 쓱 보면서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은 그대로 꼬라박는 겁니다. 아까 칼치기 얘기 마저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정말 급하게 칼치기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사실 경우의 수를 모두 못 따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운전은 어떤 경우에 하셔야 되냐면, 당장 뒤에서 쓰나미가 밀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뭐 고질라가 날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다거나 이럴 때, 또는 좀비 떼가 몰려오거나 뭐 텍사스 살인마가 전기톱을 들고 달려온다거나 이럴 때는 경우의 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칼치기해서 돌진해야 돼요. 지금 그 따질 때가 아니야. 당장 죽게 생겼는데 경우의 수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조건 그럴 때는 이게 나의 전부라고. 지금 그리고 시내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는 주변에 차들도 너무 많고 안전거리도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차들이 수시로 차선을 막 이리저리 바꾸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이리저리 바꾸기 때문에 웬만하면 브레이크 레버에 손을 계속 올리고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각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올리고 운전하시는 게 그냥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그냥 그립을 잡고 있다가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잽싸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차선 바꿔야 되는데 뒤에 차가 있으니까 저도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선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이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서서히 줄이시는 건 괜찮아요. 서서히 줄이시는 건 괜찮지만 차선의 흐름을 무시한 채로 내가 차선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느리게 가고 싶네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면은 뒤에 오던 차들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의 뒷방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차면은 뭐 그냥 상관없겠지만 오토바이면은 바로 시험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받치면 손해다.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거를 뭐 이렇게 머리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똘똘하게 운전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제가 뭐 사고 난 분들을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마트해지시라는 거예요. 많은 수를 보고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이런 차가 있어도 이 옆으로 바로 못 지나가요. 좀 불안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눈치 보다가 지나갑니다. 왜냐면 깜빡이를 저쪽으로 키더라도 미친 척하고 갑자기 들이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면서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런 차가 있을 때 옆쪽으로 고속으로 지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속도를 내는 경우는 좌우측에 차들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좌우에 차가 없고 앞쪽 차만 있을 때, 요럴 때나 살짝 속도를 내보는 거지. 물론 이 앞에 있는 차도 급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급제동 할 수 있는 준비는 하시고, 그리고 안전거리를 지키시면서 속도를 내셔야 돼요. 앞차가 막 빠르게 달린다고 진짜 정신나간 친구처럼 안전거리 확보 안하고 뒤에 바싹 붙어서 똥침 놓으면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특히 조금 이제 바이크 좀 탄다고 허세 부리시는 분들 중에 칼치기 하고, 특히 뭐 알차나 네이키드 약간 스트릿 바이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짓을 잘 하시는데, 뒤에 바싹 붙어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팍 붙어가지고 막 100km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앞차가 조금만 브레이크 잡으면은 그대로 박아서 골로 간다. 그렇게 멍청한 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라. 그거 하나도 멋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위험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행동들은. 요런 경우에도 속도를 많이 내서 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왜냐면 앞차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문짝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저런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경우도 멀리 돌아가세요. 웬만하면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자, 이런 경우도 여긴 조금 차선을 멀리 돌아서 뒤에 차 없나 보고. 또 까먹었네.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어요. 뭐였지? 자, 이런데도 저쪽에 오는 차들 없나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사거리에서 특히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자살행위입니다. 꼬리 물기 하는 차나 중간에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로질러 가는 차들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고 운전하셔야 돼요. 이럴 때도 오른쪽에서 차들이 자꾸 유입될 때는 항상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차들이. 그럼 빨리 지나쳐 버리세요. 그냥 불안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한 번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저렇게 좌측으로 진입하다가 도로로 갑자기 한 차선을 두 차선을 동시에 넘어서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혀가 꼬이네.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욕하면 뭐해. 사고 나면 나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라, 차들을. 한편으로는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도로가 너무 개판이라는 거. 물론 우리나라 나름 이렇게 살기 아주 안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매너 운전하는 여기도 좀 이 차 들어올 것 같은데 조금 주의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차들이 막힐 때는 뒤에 있는 차들이 갑자기 비어있는 차선으로 이동할 때가 정말 많아요. 실선이고 점선이고 중앙선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고 이놈들이 언제 들어오나. 이 택시도 그냥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앞에 막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쪽에 흐름이 막혀 있는 걸 멀리 내다보시고 앞쪽에 정체가 돼 있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반드시 내 앞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도 갑자기 사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큰 버스나 이런 트럭들이 서 있을 때 옆으로 너무 과속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운전수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차로로. 왜냐면 트럭에 가려서 안 보였다가 거기서 꼬맹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따진다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칼치기를 하거나 과속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은 사실 오토바이를 잘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총 맞았다 머리에. 오늘만 산다, 매드맥스다, 그런 운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빠르게 도로에서 막 칼치기 하고 차선 슉슉슉 바꾸고 이러면은 자기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하면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것도 잘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 정신 나간 짓 하다가 빨리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박수 받을 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우씨 그냥 막 들어오네. 아무튼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게 막 모든 걸 경우의 수를 다 안 따지고 그냥 막 빠르게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사실 도로는 지뢰밭이에요. 우리나라 시내, 특히 서울 시내 도로는 정말 지뢰밭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엄청 위험한 곳이야. 여기서 진짜 그렇게 경우의 수를 안 따지고 마구 땡기고 과속하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시한부 인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직까지 큰 사고 안 나고 오랫동안 아직 모피어스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시온에 가지 않은 이유는 운이 좋아서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운도 많이 따랐겠지만 그만큼 제가 사고 날 만한 행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확인하고 또 하고 계속 확인하고 운전하는 거. 아이고, 요게 바로
메치니코프의 핵심.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을 때도 차 오나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이쪽에 오는 차 없나? 그리고 나 좌회전 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차 없나? 보고 가셔야죠. 이거 간단한 건데 안 하시는 분들 은근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 안 하시다가 잘못하면은 차랑 들이박는 경우 많아요. 사실 도로는 이 약속이에요. 룰을 지켜야 돼. 서로 공통된. 그래서 면허 시험도 봤잖아. 필기 시험도 보고. 그러면은 점선이 뭔지 실선이 뭔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서로 약속된 룰 안에서 도로라는 곳은 움직여야 사고가 안 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거 계속 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도로에는 애초에 그걸 무시한다. 그딴 게 어딨어. 실선이고 점선이고 나발이고 알게 뭐야. 그냥 막 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적자 생존입니다. 서바이벌.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서 자동차 사고도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운 무서운 곳이 도로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는 사실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거의 뭐 그냥 전쟁터 나간 거야. 전쟁터. 왜냐면은 자동차처럼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다?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 맞아요.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하지만 오토바이가 안전하다고 하는 헛소리는 믿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오토바이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오토바이는 엄청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냥 갈 수 있어. 사고 한 방에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그냥 골로 갈 수 있어요. 모피어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재밌고 편하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고 편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니까 타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오토바이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멋으로 타는 경우에 멋으로 타거나 또는 생계형으로 타죠. 배달 일을 해야 돼서 타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엄청 위험한 행동은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 솔직히 저는 그걸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타지 않으려면은 솔직히 저는 안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험하게 탄다? 오토바이를 스릴이 좋아서 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킷 가셔서 타는 건 괜찮습니다. 서킷에서 스릴을 느끼세요. 근데 공도에서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타신다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정말 말리고 싶은 게, 제 주변 친구가 뭐 그런 식으로 탄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욕을 해서라도 말릴 거예요. 왜냐면은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약속을 안 지키고 개판 5분 전인 게 우리나라 도로의 현실인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타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또 장보러 잠깐 왔는데 장보고 나서 마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라면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역시 스쿠터가 최고라니까. 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윌리를 하는 거는 사실 남한테 사고가 났을 때 물론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물론 이렇다고 윌리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윌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고가 안 나면은 뭐 아무 일 안 생기겠지. 근데 윌리를 하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앞바퀴를 들고 중심을 막 이동하고 막 맞춰야 되는데, 그냥 멀쩡하게 가는 것보다는 윌리 하면서 가는 게 사고 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칼치기 같은 걸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고 날 확률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 근데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은 재밌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좀 혐오의 대상으로 많이 보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많이 해보면은 정말 위험한 거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오토바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들은 하는 짓이 얄밉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고 왜소하니까 아무래도 좀 먹잇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짜잘한 위반을 많이 하고, 한마디로 아까 말한 얌체 행동 같은 거,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지만 혼자 새길로 새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그것도 신호 정지선 넘어가서 앞에 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동차 운전자들 입장에서 아주 그냥 거의 살인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거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런 거 가지고 살인 충동을 안 느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기는 건 어겼지, 그거를 왜 살인 충동을 느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얄밉게 보고 욕 한번 해주시고 마세요, 차라리. 근데 그거를 살인 충동까지 느끼시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평소에 그냥 도로만 다녀도 피곤하게 하는 주변 요소가 너무 많은데 맨날 살인 충동 느끼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킬러 되십니다. 진짜 전문 킬러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킬러 직업을 갖진 마시고요. 그냥 욕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재수 없으면 재수 없다고 욕 한번 해주시고 쿨하게 그냥 넘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는 것도 본인한테만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얄밉긴 하지만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어서 죽는 사고나 오토바이가 차를 치어서 사람이 죽었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토바이는 박으면은 지만 손해야. 가미가제란 말이에요. 자살 돌격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만 다치지 상대편 차는 그냥 찌그러지고 말겠지. 또는 이제 혼자 그냥 코너 되도 않는 실력으로 이거 봐 저거 뭐야 저거.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방금 뭐였어? 잠깐만, 방금 뭐였지? 자, 어쨌든 오토바이는 사실 얄미울 뿐이지 사실상 엄청나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놈의 소음은 문제예요. 근데 소음 이슈는 사실 차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건요, 자동차입니다. 람보르기니 이런 거 지나가면은 진짜 천둥 소리가 나서 새벽에 강남 일대가 울려버립니다. 강남 쪽에, 강남대로 같은데 람보르기니들 새벽에 정신 나간 놈들 자주 돌아다니는데 한번 지나가면은 무슨 천둥 치는 줄 알아요. 새벽에 자다가 다 깹니다. 도로 가에 있는 오피스텔 포함해서 그 일대 주택가가 전부 천둥 소리로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남산 같은 데 가봐도, 남산에 제가 살 때도 자동차들이 되도 않는 드리프트 한다고 막 코너에서 끽 소리를 내는데, 드리프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코너를 너무 빡시게 타가지고 그 마찰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있을 때도 멀리 돌아가시고 천천히 가세요. 애 놀래서 경기 일으킵니다, 진짜. 그리고 엄마들도 얼마나 무섭게 보겠어요. 오토바이가 옆에서 빠르게 지나가면 애 날라가겠어. 살살 갑시다, 살살. 특히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골목 같은 데 다닐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질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웬만하면은 머플러 소리를 크게 하지 마시고, 머플러 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본인이 합법적으로 튜닝을 해서 적당히 소리를 키웠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지나가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은 덜 놀래니까. 근데 사람을 칠 것처럼 스치듯이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특히 이런 좁은 동무에서 좁은 데를 그렇게 지나가는 건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냥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오토바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건 차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자동차들이 차선을 지 멋대로 바꿔서 나는 사고가 정말 제일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다 나는 사고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자동차랑 비율이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차들이 그렇게 차선을 무시하고 깜빡이도 안 놓고 차선을 마구 바꾸고 이런 사고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한시도 그러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멍 때리고 운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도심지에서는. 왜냐면 언제든지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돼요. 항상. 물론 그렇다고 오토바이들,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이 잘났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오토바이 운전자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정말. 오히려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 오토바이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건 더 높은 비율로 차지하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동차로 추월 잘하는 것도 오토바이고 막 끼어들고 이러는 걸 잘하는 것도 오토바이 맞아요. 차도 똑같아요. 차도 만만치 않게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비율이 조금 더 낮아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건 아마도 글쎄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오토바이를 타는 애들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는 그렇게 운전을 하기가 어렵지만 뭐 오토바이를 타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오토바이를 탄다고 뭐 못됐고 차를 탄다고 착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놈이 똑같이 정신 나간 놈이 차를 몰건 오토바이를 몰건 차는 상대적으로 그 짓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아주 그냥 발광을 하면서 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는데 못 하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쨌건 사고 날 확률은 높아요. 차가 됐건 오토바이가 됐건. 근데 오토바이는 차랑 사고 나면은 무조건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그만큼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감수하고 타셔야 돼요. 그만큼 지식을 많이 쌓고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멋에 취해서 그냥 막 쏘고 다니고 칼치기 하고 안전거리 확보 안 하고 과속하고 요렇게 운전하면은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오래 못 삽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